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위한 사이트 피오티랩입니다. 처음 임상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의료 차트와 임상 용어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거는 처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임상 용어를 잘 알려주지도 않고 되게 찾기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 나오지 않는 용어들 KML이 의학 검색 렌즈를 좀 찾아보시면은 웬만한 용어들은 거의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는다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아니면은 POT의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치료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용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T라고 하는 경우를 굉장히 스케줄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보통 뭐 홍길동 T 사람 이름이 앞에 붙어서 T가 뒤에 붙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세라피스트, 그러니까 치료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T는 피지컬 세라피스트, 물리치료사, OT는 아큐페이셔널 세라피스트, 작업치료사, ST는 스피치 테라피스트, 언어치료사를 각각 의미하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MD 또는 M.D 해서 메디컬 닥터,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닥터라는 말도 의사 선생님들을 가리키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치료실에서 간호사 선생님을 부를 일은 없는데 그냥 RN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거는 간호사 선생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땡땡T, 이땡땡T라고 하는 건 김땡땡 치료사, 이땡땡 치료사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과의 약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먼저 ER은 이제 이멀전시 룸이라고 해서 응급실을 의미하고요. ICU는 이제 인텐시브 케어 중환자실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집중치료실이라고 하기도 해요. 집중치료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RM은 리해빌리티브 메디신. 아니면은 해외에서는 보통 PMNR, 그러니까 피지컬 메디신 리해빌리테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활의학과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S는 뭐 다들 아시죠? 오소페딕 서저리, 정형외과고요. NS는 뉴로서저리, 신경외과를 의미하고요. IM은 이제 인터널 메디신, 내과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GS는 제너럴 서저리라고 해서 일반 외과, NP는 뉴로사이키아트리, 그러니까 신경정신과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신경과를 가리키는 말은 이게 병원마다 용어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NE, NU, NR은 이제 뉴롤로지, 그러니까 신경과를 의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탁과 환자들이라고 하죠. 탁과 환자들은 이런 약어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해당 환자가 어디 출신의 그 환자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작업치료,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차트에 많이 쓰는 용어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DL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죠? 네, Activity of Daily Living. 그러니까 일상생활 동작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작업치료 선생님들은 이걸 두 가지로 나뉘죠. BADL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IADL이라고 해서 인스트루멘탈을 붙여서 도구적 아니면은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BADL, IADL을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IADL을 이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경도인지장애, MCI라고 하죠. 조금 지표가 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하는 편이고, 아무튼 그 다음은 이제 ARM은 액티브 레인지 오브 모션, 그러니까 능동 관절 가동 범위. EARM은 액티브 어시스티브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능동 보조 관절 가동 범위. PRM은 패시브 레인지 오브 모션 수동 관절 가동 범위를 의미하고요. 각각 이제 EX 점을 붙여서 ARM 엑서사이즈, AARM 엑서사이즈, PRM을 붙여서 운동을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EX점을 붙여서 운동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 STG, LTG를 보게 되는데요. STG는 이제 쇼텀골, 단기 목표를 의미하는 거고요.
롱텀골은 이제 장기 목표를 의미합니다. 뭐 숏텀골과 롱텀골의 그 기준은 뭔가요? 그러니까 기간적인 기준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병원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 병원의 숏텀골과 롱텀골을 어떻게 잡는지 잘 알아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X는 이제 트리트먼트, 치료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S/P는 스테이터스 포스트, 보통 요 뒤에 수술명이 붙고요. 보통은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WC는 이제 휠체어를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평가할 때 많이 쓰는 용어죠. WNL은 이제 within normal limit, 그러니까 정상 범위 이내에 있다. 보통 평가지에는 문제가 없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TN은 이제 하이퍼텐션, 고혈압은 당뇨죠. 그다음에 TB는 결핵, 튜버클로시스. 이제 PI는 페이션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환자 정보입니다. 그리고 TA는 트래픽 액시던트, 교통사고죠. 그리고 PHX는 패스트 히스토리라고 해서 과거력을 의미합니다. 요런 차트를 보다가 HTN이나 DM이나 TB가 있는 경우에는 운동할 때 조금 유의할 점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보이면은 이 질환에 어떻게 운동이나 뭐 활동을 적용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겠죠. 네 번째 DC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지, 하나는 퇴원이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A 환자 DC 되셨어요 라고 하는 거는 치료 중지 되셨어요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병동에서 연락이 왔는데 A 환자 다음 주 금요일에 DC 하세요. 그래서 뭐 평가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전화를 많이 받죠. 이 경우에는 이 환자는 다음 주에 퇴원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C 같은 경우에는 그 문맥을 보고서 조금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트랜스퍼, TF는 물론 환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것도 트랜스퍼인데, 보통 이제 임상적인 용어를 쓸 때는 그러니까 전과를 의미합니다. 정형외과에서 재활의학과로 전과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재활의학과에서 뭐 내과로 전과가 된다거나, 뭐 다양한 그러니까 과를 바꾸는 거를 트랜스퍼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OP는 이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수술을 의미하고요. 듀투는 이제 무슨 때문에, 보통 증상이 나오고 그다음 듀투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질환명이 나와서 이 질환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죠. R/O는 룰 아웃이라고 해서 축축질환, 의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영어 뜻은 제외하라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의학 용어에는 이 룰아웃 뒤에 나오는 질환이 의심이 되고 추측이 되니 검사를 더 진행해 보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건수에 대한 용어인데요. BID, TID, QD. 이게 원래는 간호 선생님들이 환자 약 먹는 횟수를 말씀하실 때 쓰는 말인데, 이 병원에서는 간호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이 많이 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expire라고 하는 거는 영어 뜻은 이제 만료되다인데, 병원에서는 그냥 사망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동에서 만약에 연락이 와서 땡땡 환자 익스파이어 되셨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 환자분 사망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D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병동에서 A 환자 BID예요, QD예요 라고 연락이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는 A 환자 하루에 치료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를 물어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환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CVA는 Cerebral Vascular Accident, 여기 지금 V가 뺏었네요. 뇌졸중을 의미하고요. 인팍션은 경색을 의미하고,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는 척수 손상을 의미하는데, 그 임상에서는 아무도 SCI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코드만 빼서,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코드만 이야기해도 이거는 SCI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테노시스는 협착증, 척수 협착증을 의미하고요. PI는 외상성 뇌손상, DAI는 엑스터널 인저리, 미만 축삭 손상, 광범위 축삭 손상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ALS는 근위축 측삭 경화증, 루게릭 병이죠. 그다음 이제 AD는 알츠하이머
정신병을 의미하고요. COPD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PD는 파킨슨 디지즈, PKR은 토탈 니 리플레이스먼트, H는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가 되겠죠. 각각 그 무릎 관절 전체 한술, 엉덩 관절 전체 한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작업치료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연화치료 용어도 가져왔습니다. NG 튜브, L 튜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소가스트릭 튜브, 그러니까 이거는 비위가 그 콧줄을 의미하고요. L 튜브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레빈 튜브라는 말도 쓰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G 튜브, G 튜브, 그 일명 그 뱃줄,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은 그냥 뱃줄, 콧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위로관, 그러니까 위로 음식을 바로 넣어주는 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NG 튜브와 PEG 튜브는 그 음식물을 넣어주는 튜브고요. T 튜브는 이제 그 숨을 잘 쉬게 하는 그런 관이죠. 그래서 기관, 절개관, 이건 또 목관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MPO는 입으로 먹이지 말 것, 즉 금식, 그러니까 nothing by mouth를 의미하더라. 그 다음 이제 뭐 차트를 보는데 D1, D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다이어트 1, 다이어트 2, 다이어트 시기 단계를 의미한다. 1단계 시기, 2단계 시기, 3단계 시기를 의미하고요. 보통은 이제 연화적의 시기 단계를 의미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병원에 따라서 퓨레 타입이다, 허니 타입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사실 일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치만 아무래도 첫 출근이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네, 끝으로 저희 POT랩은 치료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위한 전자책과 서비스, 강의 등을 판매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도 앞으로 유튜브나 다른 SNS를 통해서 많이 제작할 생각이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안 되는데요. 다음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